안녕하세요. 한성 이망이난스 B반 2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고안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프로젝트 시작 배경을 시작으로 문제 정의와 아이디어 구상인 상상하기 단계, 핵심 기술을 구현하는 실행하기 단계를 거쳐 결과 검증 및 피드백, 그리고 성찰 순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4년 2486건으로 20배가 넘는 수준으로 폭증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저희는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장비 미착용 등 빈번한 법규 위반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5Whys 기법을 통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 안전인증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연동하지 않은 기존 앱의 획일적인 설계 방식을 핵심적인 문제로 도출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동 킥보드 사고의 핵심적인 원인은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동반 탑승과 같은 치명적인 이용자의 안전수칙 미준수에 있으며 이는 규제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연동하지 않은 기존 서비스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 필수화 및 벌칙금 부과와 같은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 캠페인을 병행하며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으로 2024년 들어 전년 대비 사고가 소폭 감소하는 긍정적 추세가 보이지만 면허가 없는 10대와 20대 중심의 높은 사고 비중은 여전히 해결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감소 추세는 일시적인 안내 및 단속 활동이 효과일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안전 위반 사례가 오히려 급증하는 현상은 시스템적인 근본 해결책이 필요함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정부가 속도 제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 1787건, 안전모 미착용 6935건 등 안전수칙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남아있어 이용자의 자율적 연수가 아닌 시스템적인 강력한 통제가 절실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희는 안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상상하기 단계에서 도출했습니다. 저희는 안전 인증 기능과 장치 부족을 근본 문제로 정의하고 이를 면허 인증, 헬멧 착용 시 작동, 그리고 무게 및 발인식 센서를 통한 동반 탑승 방지의 세 가지 혁신적인 기능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핵심 기능 아이디어를 PMI 기법으로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사고 비율 감소와 교통법규 위반 방지라는 핵심 장점을 확인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핵심 기술은 헬멧과 킥보드 연동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물류 및 재고 관리, 보안 및 출입 관리 등 기존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던 RFID, 즉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활용합니다. 헬멧에 부착된 RFID 태그를 킥보드의 리더기가 무선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를 통해 헬멧 착용 시에만 킥보드가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여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법규 위반을 원초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과 같이 저희는 헬멧 내부에 RFID 태그를 그리고 킥보드 핸들 부분에 리더기를 각각 장착했습니다. 헬멧을 착용하면 리더기가 이를 인식하여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그제야 시동 스위치가 활성화되어 킥보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저희는 RFID 외에도 헬멧에 압력 및 거리 센서를 추가했습니다. 헬멧에 내장된 블루투스 모듈은 고유 식별값을 가지고 연동되어 압력 센서가 머리 착용을 감지하고 거리 센서가 헬멧의 올바른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처럼 이중 확인을 통해 타인의 헬멧이나 킥보드에 걸쳐만 놓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헬멧 분실 방지를 위해 킥보드 본체에 잠금 장치를 마련하여 보관하고 GPS 트래커를 부착해 분실 시 사용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함으로써 관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면허증 도용 방지를 위해 기존 금융권 및 통신사에서 사용되던 실명 인증 시스템을 면허 인증 단계 이전에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면허 정보의 소유자와 앱 사용자의 실명 정보가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저희의 세 번째 해결책은 동반 탑승 방지 센서입니다. 이는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 있으며 킥보드 발판에 무게 및 패턴 센서를 설치하여 적정 무게인 120kg을 초과하거나 2인 이상의 발자국 패턴이 인식되면
모터의 구동이 즉시 정지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이용자의 행동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구체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안전 위반 행위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해결 방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집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이용 빈도가 높고 안전인식이 취약한 청소년 및 대학생 이용자에게 가장 큰 효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이나 지하철역 부근처럼 유동인구가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안전기술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위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사고 문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 저희는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험 요소에 대해 더욱 깊이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명 인증을 통한 면허 도용 방지와 킥보드 훼손 상태 점검 기능을 추가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시스템의 필요성과 효과를 보여주는 짧은 공익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어라? 여기 전동 킥보드가 있네. 헬멧 귀찮아. 그냥 타고 가자. 왜 안 움직여? 작동이 안 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전동 킥보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같이 있는 헬멧에는 압력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로 헬멧의 착용 여부를 확인한 뒤 작동하니 꼭 착용하고 이용해 주세요. 그냥 한번 탈까? 면허 인증을 받지 못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면허를 인증받아야 합니다. 오늘 용돈 다 썼어. 나도 다 썼는데. 잠깐. 우리 전동 킥보드 하나만 사서 같이 타자. 자, 이제 어떻게 타지? 내가 앞에서 핸들 잡을게. 야, 이거 되네 해. 재밌다. 집에 갈 수 있겠다. 잠깐,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타야 합니다. 동반 탑승 방지를 위해 전동 킥보드에는 무게 제한 센서, 발자국 패턴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탑승 시 센서들이 자동 작동되니 이 점 유의하세요.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의 안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동 킥보드를 올바르게 이용합시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는 시스템적인 통제를 통해 전동 킥보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찰 부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막연했던 부분들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새로운 관점을 얻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팀워크와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발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B반 2조가 준비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소리를 보고 들리지 않는 위험을 느끼다 AI 감정 상황인식 스마트 안경 네트워크 소니머를 제안하는 한성 이마기나스 C반 4조 발표를 맡은 이찬서, 장우석입니다. 먼저 팀원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규 학우님과 임현승 학우님은 영상 편집을 맡으셨습니다. 장우석 학우님과 이찬서 학우님은 발표를 맡으셨습니다. 임세현 학우님과 이준호 학우님은 PPT를 맡으셨습니다. 순서는 상상 시작하기, 상상하기, 상상 실현하기, 상상 검증하기, 마무리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의 정보들이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상상해 보셨나요? 저희 사조는 시각, 청각 장애인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상상을 시작했습니다. 시각 장애인분들은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피하기 어렵고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의 표정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볼 수 없어 소통의 맥락을 놓치기도 하죠. 반대로 청각 장애인분들은 뒤에서 다가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나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해 위험에 노출되고 안내방송을 듣지 못해 공공장소에서 정보 격차를 겪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지역사회에서 주변 환경과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OYS 기법을 통해 이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첫째,
왜 이분들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할까요? 우리 사회의 중요 정보가 시각이나 청각, 특정 감각에만 의존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왜 정보 전달이 편향되었을까요? 기존 인프라가 비장애인의 표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왜 인프라를 바꾸지 못할까요? 모든 신호등과 시설물을 교체하는 건 막대한 비용과 현실적 제약이 따릅니다. 여기서 저희는 물리적 시설을 바꿀 수 없다면 디지털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이 데이터를 장애인의 감각에 맞춰 변환해줄 웨어러블 인터페이스 네트워크가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각, 청각 장애인이 놓치기 쉬운 정보를 마치 제6의 감각처럼 직관적으로 인지하게 도울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장애인의 눈과 귀가 되어줄 웨어러블 장치 네트워크 소니모입니다. 앞서 분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마인드맵을 그리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습니다. 화면 가운데를 봐주십시오. 저희가 도출한 핵심 솔루션의 방향성은 바로 지역사회 정보를 활용해 시각청각 장애인의 눈과 귀가 되어줄 웨어러블 장치입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3가지 가지로 아이디어를 뻗어나갔습니다. 첫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화 솔루션입니다. 정보 접근과 이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카메라가 인식한 시각 정보를 소리로 변환하고자 했습니다. 카메라로 글자를 인식해 읽어주거나 전방의 상황과 장애물을 파악해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기능을 구상했습니다. 둘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화 솔루션입니다. 위험 감지가 어렵고 의사소통에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리 정보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바꾸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주변의 위험한 소리나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안경 디스플레이에 자막이나 색상 같은 시각 정보로 표시해주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한계를 보완할 지역사회 연계입니다. 기계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돌발 상황을 대비해 BeMyEyes 서비스처럼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와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휴먼 터치 기능을 결합했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맵 과정을 통해 저희는 단순히 보는 것, 듣는 것을 넘어 소통과 안전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스마트 안경 소니모의 구체적인 모습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설명 부분입니다. 감각 상호 변화와 자막 부분은 카메라와 마이크로 시청각 정보를 즉시 변환하고 대화할 때 목소리 톤을 분석해 특성과 파형으로 표시합니다. 실시간 환경 분석 및 안전 지원 부분은 AI와 GPS로 장애물, 차량 접근 등의 주변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험한 경우 진동과 색채 등으로 즉각적인 경고를 제공합니다. 공공 데이터 연동과 자원봉사자 케어 부분은 지자체 데이터와 연결해 교통정보를 알리고 지역 자원봉사자와의 화상 연결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습니다. PMI 기법을 통해 저희 아이디어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플러스 요소는 장애인분들이 실시간 위험 감지를 통해 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어 자연스럽게 독립성이 강화된 점입니다. 마이너스 요소는 AI 학습 데이터가 부족할 수 있어 지역 환경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터레스팅 요소는 단순 이동보조 수준을 넘어 감정인식과 상황인식 기술로 확장 가능하고 스마트시티 핵심 디바이스로 발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장애인들도 사용 가능해 응용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스마트 안경은 촬영이나 알림 확인 등의 비장애인들의 단순한 편의 기능을 위주로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청각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면이 있었습니다. 소니모는 장애인의 생존이나 안전, 이동 등을 목표로 설계하여 일상 속 생존과 직결된 장애인의 안전 기본권을 보장하고 독립적인 이동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AI가 판단하기 힘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소니모만의 가장 큰 차별점인 소니모 가디언 네트워크가 등장합니다. 이 시스템은 AI의 한계를 이웃의 따뜻함으로 채우는 하이브리드 안전망입니다. 안경이 사용자의 넘어짐이나 경로 이탈 같은 위기 상황을 감지하면 반경 500m 내에 등록된 지역 봉사자에게 위치 기반 호출을 보냅니다. 이를 통해 가장 가까운 이웃이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구현 방식입니다. 하드웨어적으로는 안경 다리에 스피커와 마이크를 내장하고 렌즈에는 투명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외부 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실시간 객체 인식 기술과 OCR, STT 기술을 적용하여 주변 상황을 끊김없이 분석합니다. 실제 사용 시나리오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요리 중 물이 끓어 넘치거나 화재 위험이 있는 소리가 들리면 안경 화면에 그 즉시 시각 알림 경고를 띄웁니다. 둘째, 횡단보도 앞에 서면 신호등의 색상 변화를 인식해 음성으로 파란불입니다 라고 안내해줍니다. 셋째, 골목길에서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급박한 상황에는 봉사자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안전을 확보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프로토타입 영상을 제작하여 구체적인 사용 모습을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상 속 평범한 순간조차 누군가에게는 예고 없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민우 씨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손이모는 소리를 시각으로 변환합니다. 정호 씨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손이모는 시각을 소리로 변환합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AI 솔루션. 하지만 AI만으로는 부족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돌발 상황을 위해 손이모는 지역 봉사자들과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선희님, 잠깐만요. 뒤에서 킹포드가 와요. 오른쪽으로 한 걸음만 피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것은 들려주고 들리지 않는 것은 보여줍니다. 손이모. 기술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하루. 다음으로 저희 아이디어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많은 분들이 감각 변환이라는 접근 방식을 가장 창의적인 요소로 꼽아주셨습니다. 특히 기존 스마트 안경들이 비장애인의 편의에 집중했다면 소니모는 장애인의 생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이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물론 기술적 제약이나 배터리 문제 같은 우려도 있었지만 이는 앞서 말씀드린 가디언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공동체와 연계함으로써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검증되었습니다. 소니모가 상용화된다면 다음과 같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춰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둘째, 타인의 도움 없이도 이동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장애인의 독립적인 일상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지역 사회와 연결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팀원들과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여러 소감을 남겼는데 종합해보면 기술은 단순한 편리함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리를 보여주고 들리지 않는 위험을 들려주는 안경 소니모. 지금까지 한성 이마기넌스 C반 4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꿈트리들의 발표를 맡게 된 전우진입니다. 트리즈, 충전기 없는 상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 프로젝트 개요, 상상 시작하기, 문제 정의하기, 상상하기, 프로토타입, 소감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입니다. 주제 선정하고 미팅 및 공감 활동, 인터뷰, 프로토타입 완성 및 피드백, 테스트 결과물 제작, 그 다음에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 제목은 트리즈 충전기 없는 상상입니다. 평소 충전기를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과 충전 공간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고 싶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경험을 깊이 이해하고 창의적, 발명적 사고로 새로운 해결을 상상하는 공감의 상상력 유형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상 결과로는 무선 충전 테이블을 이용해 전자기기가 충전기 없이 충전되고
사용 편의성과 공간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실행 계획으로는 충전기가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을 비교한 영상을 만들고 추가적으로 관련 기술과 원리를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장애물은 경제적, 자원적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과 적용되는 원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실제로 무선 충전 테이블을 만들기보다는 영상을 통한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시나리오를 통해서 쉽게 원리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 시작하기 단계에 공감하기 단계입니다. 조원들과 평소의 경험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집에서 깜빡하고 충전기를 두고 와 기기를 사용하지 못한 적이 있다. 충전할 때 충전기 선이 손에 걸려서 불편하다. 공용 테이블 사용 시 충전할 공간이 없어서 불편하다. 라는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학우들과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면 공간 및 편의성을 위해 선 길이와 공간 제약 없이 어디서든 쉽고 자유롭게 충전 가능한 환경이 필요하다.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기기 방전 시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 및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라는 점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 정의하기 단계의 여정 지도를 그려보았습니다. 기존 충전 방식에서는 핸드폰 배터리가 낮음을 확인하면 콘센트나 충전 가능 공간을 찾고 충전기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지키며 충전하고 충전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과정에서 충전할 공간이 제한적이고 접근이 불편하다는 점, 그리고 선 연결, 공간 제약으로 사용이 번거롭다는 점, 잠깐 자리를 비울 때 분실될 우려가 있다는 점, 이런 불편한 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가지 질문을 얻었습니다. 학교 내 어디서나 손쉽게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선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하여 다수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충전 공간의 제약과 선 연결의 번거로움을 완전히 해소하여 충전을 의식하지 않는 일상 행위로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에이션 단계에서 조원들끼리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내보았습니다. 기기에 자가 발전 장치를 내장하는 건 어떨까?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는 기기는 어떨까? 테이블 전체 면적에서 무선 충전이 가능하면 어떨까? 또 원거리 충전이 가능하면 어떨까?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나왔고 최종적으로는 무선 충전 테이블을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가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는 트리지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아이디어를 확장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모순으로 충전을 위해서는 케이블이 필수적이지만 케이블이 존재하면 불편하고 공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케이블이 있어야 하면서 없어야 하는 물리적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또 사용자가 직접 충전을 해야 해서 번거롭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용자 개입은 있어야 하는 동시에 없어야 하는 기능적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접촉이 있어야 안정적 충전이 가능하지만 물리적 접촉이 없어야 내구성, 편의성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접촉이 존재해야 하며 동시에 없어야 하는 기술적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앞서 언급한 모순점들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확장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제거, 추출입니다. 충전 케이블이라는 매개체를 제거하여 사용자 행동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역전입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충전기를 기기에 연결했다면 이제는 테이블이 전력을 방출하여 기기를 충전하게 했습니다. 충전 행위의 주체가 사용자에서 테이블로 역전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계적 시스템 대체입니다. 접촉식 충전에서 전자기 유도 방식 무선 충전으로 전환했습니다. 물리적 연결 없이 에너지 전달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기계적 시스템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주목한 것은 사용자 개입은 있어야 함과 동시에 없어야 한다는 기능적 모순의 해결이었습니다. 이 모순을 풀기 위해 저희는 앞서 보신 역전의 원리를 핵심 키로 사용했습니다. 즉, 사용자가 충전기를 꽂는 주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테이블이 능동적으로 전력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도록 문제 해결의 방향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적 해결이 실제 사용자에게는 어떤 변화로 다가올까요? 왼쪽의 기존 방식을 보시면 사용자가 충전기를 찾아다니며 기기에 봉사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역전된 방식에서는 사용자는 그저 테이블이라는 환경 위에 기기를 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사용자가 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이라는 환경이 놓여진 기기에 맞춰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역전시킨 결과 우리는 단순히 편하다는 것 이상의 4가지 가치를 얻게 됩니다. 첫째, 충전기를 찾는 과정이 생략되는 효율성. 둘째, 잦은 케이블 접촉 불량을 원천 차단하는 안정성. 셋째, 책상 위에서 충전기라는 객체 자체를 없애버린 정돈성. 마지막으로 테이블 하나가 여러 기기를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확장성입니다. 결론적으로 역전의 원리를 통해 사용자의 행동은 최소화하고 테이블의 기능은 극대화한 충전 환경을 완성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기술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상 밑에 고효율 무선 전력 전송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책상 표면 전체를 활성화된 충전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사용자가 책상 위 어떤 위치에 휴대폰, 태블릿 등 호환 기기를 올려두기만 하면 전자 발생기가 감지하여서 자동으로 전력을 전송하고 충전을 시작합니다. 기존에 생각한 방식은 단순히 테이블 밑에서 전자 발생기가 테이블 위의 전자기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 오프라인 대면 수업 때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 발생기 상시 작동 시 발열, 소음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 테이블 및 전자 발생기 파손 위험과 신미성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 고전류 발생으로 인한 감전 위험이 있다는 점, 전자파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상판을 감전 위험이 없도록 바꾸고 압력 인식이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또 전력 송신기 전원 장치를 추가하고 테이블 옆에 위치하도록 위치를 바꿨습니다. 다음은 실제 테이블 상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안정과 효율을 잡기 위해 샌드위치 구조를 택했습니다. 핵심 부품인 공진 패드의 위아래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목재나 플라스틱으로 덮어 사용자가 닿았을 때 감전 우려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또한 패드에는 압력 감지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건이 올려져 압력이 감지될 때만 전력이 공급되게 하여 상시 작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발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송신기의 배치입니다. 송신기는 테이블 측면이나 하단 옆쪽에 배치하여 사용자의 무릎이나 발에 채여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미관상 깔끔함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안전장치가 더 있습니다. 첫째, 영업 종료나 취침 시에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여 대기 전력과 발열을 막을 수 있도록 했고, 둘째, 인체에 영향이 거의 없는 수 메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건강까지 고려했습니다. 다음은 프로토타입의 스토리보드 부분입니다. 충전기 있는 세상, 기술적 구현, 충전기 없는 세상 순으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최종 결과물 보시겠습니다. 남는 콘센트가 없어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 아, 여기도 없네. 다른 데 가야겠다. 노트북 충전기를 두고 와서 과제를 못하는 상황. 충전선이 짧아서 강의실맨 앞에 앉는 상황. 아우, 뒷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앞이 꽉 찼네. 바닥에 있는 충전선에 걸려서 넘어지는 상황.
집에서 깜빡하고 충전기를 두고 와서 기기를 사용하지 못한 적이 있어. 충전할 때 충전기 선이 손에 걸려서 불편해. 충전을 할 때 오래 걸리는 걸 기다리기 싫어. 공용 테이블을 사용할 때 충전할 공간이 없어서 불편해. 기기별로 다른 충전기를 여러 개 들고 다니기 불편해. 충전 공간의 제약과 선 연결의 번거로움을 완전히 해소하여 충전을 의식하지 않는 일상행위로 만들어보자. 충전 케이블이라는 매개체를 제거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최소화하고 기존에는 사용자가 충전기를 기기에 연결하는 행위를 바꿔 테이블이 전력을 방출하여서 기기를 충전시키는 방법으로 전환합니다. 또 접촉식 충전 방식에서 무선 전자기 방식으로 바꾸어서 기계적 시스템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대체합니다. 트리즈 이론의 13번 원칙인 역전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충전기를 연결하는 것이 아닌 테이블이 사용자와 기기에 맞춰 전력을 전송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무선 충전 테이블 광고 영상을 시청해 봅시다. 영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공명 현상으로 한 물체가 진동할 때 고유 진동수가 같은 물체가 옆에 있으면 그 물체의 진폭이 늘어나면서 같이 진동하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자핵도 자기장 속에서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에 의해 공명합니다. 이를 자기공명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기공명 현상을 무선전력 전송 기술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송거리 및 효율을 고려하면 무선 충전 테이블 내에서 적절한 방식은 자기공명 방식으로 인체 유해성에서 거의 무해한 주파수로 송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무선 충전 테이블에서 핵심 기술은 전력 송신기와 공진 패드입니다. 송신기는 테이블 측면이나 하단 옆쪽에 배치하여 사용자의 무릎이나 발에 채여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미관상 깔끔함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안전장치가 더 있습니다. 첫째, 영업 종료나 취침 시에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여 대기 전력과 발열을 막을 수 있도록 했고, 둘째, 인체에 영향이 거의 없는 수 메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건강까지 고려했습니다. 다음은 실제 테이블 상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안전과 효율을 잡기 위해 샌드위치 구조를 택했습니다. 핵심 부품인 공진 패드의 위아래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목재나 플라스틱으로 덮어 사용자가 닿았을 때의 감전 우려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또한 패드에는 압력 감지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건이 올려져 압력이 감지될 때만 전력이 공급되게 하여 상시 작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발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리하면 전자기기를 압력 센서로 감지하면 전력 송신기에서 일정 주파수의 신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기공명 현상에 의하여 공진 패드가 신호를 증폭시킵니다. 증폭된 신호를 전자기기에서 수신하여 충전이 됩니다. 무선 충전 테이블에 전자기기를 올려놓으면 알아서 충전되는 상황. 바로 충전이 되니까 편하네. 영상 잘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소감 및 성찰 단계입니다. 조원들 모두 협력을 하면서 결과물이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팀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비하인드 컷들을 모아봤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흥성 2-2조 휴게도조 상상력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상상 프로젝트 개요, 상상 시작하기, 상상하기, 상상 구현하기, 포함 및 3차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AI 과의존에 대해서 프로젝트 주제로 정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과제나 정보 검색, 글쓰기나 창작 같은 복잡한 사고 과정까지 대신하면서 창의성, 사고력, 대면 소통 능력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또한 AI에게 감정적 또는 심리적으로 과도한 의존을 하게 된다면 현실 세계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소통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I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아이디어 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 격차, 고령화, 일자리 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했지만 저희 모두가 가장 크게 공감한 것이 AI 과의존 문제여서 이 과의존 문제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최석진님은 해결책 구현을 맡아주셨고, 현승윤님은 이미지 생성을 맡아주셨고, 호정민님은 영상 편집과 오디오 작업을 해주셨고, 저 한승민은 이제 발표와 PPT를 맡았습니다. 저희는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반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장면별 AI 이미지 생성, 또한 이제 TTS 음성 제작을 통해서 영상을 완성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한 한 순간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과의존 문제를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AI 이미지나 음성 등 AI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편해서 이 AI를 사용한 거지만 이제 AI 없이 이 영상을 직접 만들 수 있을지 혹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 영상을 끝낼 수 있었을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이 경험을 통해서 AI의 진짜 위험성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을 AI에게 맡겨버린다는 그 지점에서 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영상 구현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AI를 이용해서 과제를 끝내보도록 할까? AI를 쓰니까 1분도 안 걸리는 다른 애들은 직접 하고 있겠지? 나는 게임이나 해야겠다. 어제 과제를 채점하다 AI가 한 과제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과제 점수는 모두 0점 처리할 테니 알아두세요. 다들 열심히 공부했겠지만 나는 공부 안 하고도 방법이 있지. AI를 쓰는 거야 열등한 놈들 키키키. 나의 계획은 완벽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버린 거지? 교수님께 메일을 써야겠어. 물론 AI로. 나는 역시 우월하고 똑똑한 것 같아 크크. AI 버전 가격이나 다시 봐볼까? 아직도 너무 비싸네. 울트라 버전은 누가 사서 쓰는 거지? 오늘 날씨나 한번 물어볼까? 뭐야 쟤는 무료 버전이네. 프로 버전은 빠르게 알려주는데 이래서 무료 버전 쓰는 애들이랑은 그게 안 맞아. 사람들 만나는 게 무섭고 너무 지친다 밖에 나가기도 점점 힘들어. 나올 수 있냐고 연락 왔네. 나는 AI랑 있을 때가 제일 편한데. 역시 못 나간다고 해야겠다. 음악 공부를 하다가 드디어 예체능 고등학교에 들어왔네. 이번에 미술 공모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할 학생분들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해주세요. 그림은 그려본 적 없는데 AI로 만들어서 제출해볼까? 결국 AI로 입상까지 해버렸네. 이번에 세계적 AI 관리국 월드 네트워크 줄여서 WA, AI 과의존이 심하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AI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갑작스러운 AI 금지령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위에 남아있는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위에 나와있는 민정 기자입니다. 현재 갑작스러운 AI 규제로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시위 장소에는 AI 규제를 다시 풀라고 반발하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대학생 한 명을 인터뷰해보겠습니다. 현재 AI 규제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대학생인데 AI가 없으니 과제를 할 수가 없어요. AI만 있으면 10분이면 다 끝나는데 직접 하니 몇 시간씩 걸려서 화가 나네요. 과제하는데 내가 하나하나 공부해서 해야 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상 지나가는 학생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AI 규제를 풀어라. AI가 없으니 정신적 지주가 없어졌다. AI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줬는데 AI가 없으니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2달 전 WM에서 AI 과의존 때문에 규제에 관한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해결 방안과 함께 바뀐 AI로 규제가 풀린다고 합니다. 해결 방안으로 먼저 첫 번째 감정 상담, 안전장치 강화. AI가 사용자로부터 감정적이거나 심리적인 메시지를 감지하면 즉시 전문 상담 인력과 연결되는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대화를 분석해 사용자의 상태를 즉각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AI의 대놓기 학습 도입.
과제나 학습 상황에서는 이제 AI가 정답을 바로 제시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신 AI가 사용자의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 대문과 함께 고민하는 절차가 도입될 예정으로 아이디어 발현을 돕는 보조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AI의 자기 정체성 명확화. AI가 스스로를 인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따는 AI다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와 AI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안전 조치로 해석됩니다. 네 번째, 과의존 방지 AI 먼저 금지 원칙. 전문가들은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막기 위해 어떤 작업이든 AI로 바로 시작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기본적인 사고 과정을 먼저 거친 뒤 AI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AI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 AI로 과제를 해볼까? AI가 이제 정보 알려주지 않고 유도하는 식으로 역질문을 하네. 이제 모든 작업을 AI한테 맡기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네,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감정 상담, 안정장치 강화, 또 AI 되묻기 학습 도입, AI의 자기 정체성 명확화, 또 이제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더 이상 이제 과제나 심리적인 수단으로 AI를 먼저 찾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현한 그 해결책이 AI 되묻기 학습인데요. 이게 AI가 바로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꼬리 질문을 계속 던져서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다고 할 때 AI가 이 문제에 어떤 관점에서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싶어 라는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등등 이제 꼬리 질문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결책을 통해서 사용자는 이제 더 이상 AI에게 무조건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되고 AI가 던져주는 질문을 스스로 검토하고 되묻는 과정에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깊게 생각하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AI를 바로 찾기보다는 먼저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성찰 부분인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AI를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자료를 찾거나 과제를 할 때 AI가 너무 편리하다 보니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사고 과정이 단순해지고 있다는 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 가장 크게 배운 것은 AI를 사용하지 말자가 아니라 AI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번 더 확인하고 스스로 생각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